아파트 단일 단지이기 때문에 진행도 좀 비교적 쉬울 거고요. 그다음에 계산도 좀 쉬울 겁니다. 왜 이렇게 하냐 하면 대답할 수는 없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알쏭달쏭 부동산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엔 대략적인 가로주택 추진 절차라든가 차이점에 대해서 확인해 봤으면 오늘은 조금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수익률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단지라고 저희들이 추천해 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제 오늘 설명드려야 될 이 단지를 갖다가 왜 골랐나 하면 누가 봐도 가로주택인지 알 수 있고 아파트 단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빌라라든가 단독주택 이렇게 섞여 있으면 계산하고 어떤 수치 산출하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쉽게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정비라든가 정비구역이 지정되려면 10,0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10,000제곱미터 이하로 가로구역에 있으신 분들은 단독으로 혹은 주변으로 함께 대규모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수 없을 단지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탈출을 할 수 있게 출구 전략으로 정부에서 가로주택 정비 소규모로 해놨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는 아마 없을 거예요. 저희들이 확인해 볼 단지는 대구 광주 수성구에 있는 샵샵 아파트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가로주택 추진이 아마 되고 있고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마 신탁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 같던데 그 부분의 장단점도 따로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가로주택 정비사업 분석은 비교적 쉽습니다. 이제 복잡한 대규모의 거 아니라서. 그리고 오늘 해야 될 이 단지는 아파트 단일 단지이기 때문에 진행도 좀 비교적 쉬울 거고요. 그다음에 계산도 좀 쉬울 겁니다. 이 부분이 아마 제일 많이 나올 권리가액 산출인데요. 이게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내 집값이 얼만데 주로 말씀하신 데에 대한 대답에 나오는 그 금액이 서류상으로 권리가액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제가 1억을 받으면 제 집의 가치는 1억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은 매입사업하고 가장 다른 게 토지를 매입하지 않습니다. 토지를 잠시 빌리고 철거를 하지만 돈을 지급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권리가액에 대한 개념을 두고 마지막에 청산할 때 배분하는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표를 한번 볼게요. 이게 나누기예요. 분모와 분자인데요. 보시면 총 사업비 매출에서 총 사업비 비용이 빠진 금액이 다른 사업으로 말하면 이익 금액이에요. 근데 조합 사업은 이익을 산출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배분하기 위해서 종전 자산을 분모로 두고 그 이익을 다 배분을 할 거예요. 그래서 비례율이라는 숫자로 보정을 해서 마지막 권리가액이 나옵니다. 근데 이건 이렇게 하는 약속이에요. 왜 이렇게 하냐 하면 대답할 수는 없어요. 가장 합리적으로 같은 비율로 분배를 하기 위해서 싸움 없이 가장 공평하게 나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법으로 정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동 아파트인데요. 어디인지 위치는 아마 확인이 되실 겁니다. 보시면 5억 500만 원입니다. 5억 정도가 이게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꽤 오래된 아파트인데요. 근데 과연 투자하시는 분도 그렇고 매매하시는 분도 그렇고 여기 지금 현재 소유하고 계신 분들도 가장 궁금한 게 이 5억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가격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실 겁니다. 이 5억이 앞으로 내가 새 아파트를 받으면서 추가되는 부담금이 없는지 혹은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인지 그 기준 금액을 아셔야 됩니다. 그게 감정가고 권리가액입니다. 제가 5억에 이걸 사는 게 얼마에 살 건지 한번 환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보여드렸던 전체적인 권리가액 산출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보시면 총 사업 금액하고 매출 쉬워요. 그러니까 수익금에서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재산으로 나눠 가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표를 보시면 사업성 검토가 있는데요.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합원 수는 181명이에요. 전체 이 아파트가 180명인데 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지하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한 명 더 추가해서 181명으로 하고 세대수 나와 있는 거 확인해 보니까 193세대로 아마 신규로 지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181세대니까 일반 분양물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입주 때 보면 시장이 달라지겠지만은 총 금액이 33평이 5억 9,400만 원. 뭐 이 정도면 적당한 가격일 거예요. 그 다음에 25평이 4억 5천 일반 분양가로 가정을 했습니다. 왜냐? 매출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분양가가 수치가 확인이 돼야 되고요. 조합원 분양가도 매출입니다. 전원이 다 현금 청산 없이 모두 다 분양 신청한다는 가정이 되겠죠. 그럼 181명이 임의적으로 나눈 겁니다. 왜냐하면 기준을 잡기 위해서죠. 100명이 33평을 분양을 받으시고 81명이 25평을 분양 신청하신다고 가정했는 겁니다. 조합원 분양가가 4억 4,500이니까 실제로 이렇게 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가격이긴 하죠. 그래서 상가를 평당 2천만 원으로 해서 평수 기준에 26평이니까 전용 한 13평 정도 이상 나올 거예요. 그게 5억 2천이니까 옆에 들어오면 상권도 충분히 이 정도 금액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정비사업이 연면적 대비에 저희들이 평당 금액을 갖다가 체크해 봤는데 보통은 650만 원 정도 들어가요. 평당. 그래서 총 연면적이 7,800평이니까 그렇게 되면 비용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한 500억쯤 나오겠죠. 분양 수입 합계 금액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온 데서 이렇게 금액을 빼고 사업이 총 합계가 나옵니다.
총 사업비 매출에서 비용을 뺀 금액.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평당 기준 금액으로 해서 요 대지 지분이 있습니다. 아파트별로 이 금액이 얼마인지 환산하는 방법이 있고, 그냥 공시지가의 비율을 따져서 이 제가 살려고 하는 5억짜리 아파트의 금액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 앱이 워낙 잘 나와서 클릭만 하시면 전체 공시가의 금액 합계 면적이 다 나와요. 그걸 고르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호구가 돼서는 안 됩니다.